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면서 친박 집회들, 안 그래도 과격해서 사실 기자들도 많이 다치고 했잖아요. 예. 그런 뉴스가 계속 쏟아져 왔었죠. 예, 저희 취재 기자들도 맞아서요. 상처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기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보이는 기자 다 때리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모든 기자들 그리고 뭐 주민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미니로. 그런 뉴스만 접했지. 친박 집회의 폭행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윤석빈 전국 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를. 네, 안녕하세요.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네. 예. 간간히 접하긴 했는데, 네. 이 친박 집회에서 이제 이 폭행 사태로 언론인들이, 곤욕을 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공식 집계가 된 부분은 없는데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헌재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10일부터 예. 13일까지 4일 동안에만 안국동 일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예. 12건 이상의 기자 집단 폭행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만에. 네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네네.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사건 중에는 취재 중이던 사진 기자 뒤에서 사다리로 머리를 내리치는 저도 봤습니다. 장면이 잡힌 사진이 있었죠. 굉장히 예. 심각한 폭행이던데. 네, 그랬었죠. 예. 또 카메라를 잡아당기거나 예. 뭐 10여 명의 지지자들이 둘러서서 욕과 발기질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제가 들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넘어졌는데 밟아가지고 이대로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정말로 네. 죽은 척했다고 하는 기사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분은 저희 언론노조 네. 조합원은 아닌데 예. 저희도 그건 접수를 했거든요. 예. 조합원이 아닌 경우도 케이스도. 예, 그렇죠. 무차별하게 이제 기자들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을만 보이기만 하면 뭐 구분하지 않고 때리고 뭐 커피를 끼얹기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예, 어저께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 오전 7시 30분쯤에 강남구 삼성동 박재 대통령 집 인근 골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친박 지지자가 신문사의 취재 기자를 향해서 먹다 남은 커피를 끼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한데요. 쓰레기를 던진다거나 욕을 좀 심하게 하고, 침을 뱉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요. 얼굴에 침 뱉고. 또 맞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0분께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방송사 기자를 등하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자하고는 어저께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예. 경찰은 스크럼을 짜고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이를 뚫고 발기질을 해서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 기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기사화 잘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잘 등장은 안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는 분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막 때리고 뜨거운 커피 붓고 뭐 침 뱉고 사다리 휘두르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욕이 뭐 단순히 멀리서 쓰레기, 기레기 가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입에 담기 힘든 말들. 그렇죠. 눈앞에서 뭐 어떻게 해버린다고 아주 그냥 찢어서 어떻게 한다고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된 거는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이게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은 사실 지금은 MBC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MBC 기자들만 이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당합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엔 탄핵의 같은 세력이라고. TV조선까지. 예. MBC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어쨌든 MBC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 그렇죠. 어허. 저희들이 볼 때는 친박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이나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언론 노조가 언론사를 장악하고 가짜뉴스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타깃이 되는 것 같고요. 언론 노조가 타깃이 되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좌빨, 빨갱이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실제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MBC를 제외한 모든 기자들이 다 좌빨이다. 예. 예. 그래서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인식 체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사례를 하나 들자면 지난 2월 13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경영진의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로 백종원 MBC 부사장을 고발하고 예.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었거든요. 네. 근데 3일 뒤인 2월 16일 날 MBC는 뉴스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이 MBC 청문회 개최를 밀어붙이는 데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사실상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선동을 했습니다. MBC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군요, 지금.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요, 애국이라고 얘기합니다. MBC만. 야, 이건 MBC 입장에서는 입장을 내놔야 될 뉴스인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질문인데. 네네. 앞으로 이게 더 폭력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오늘 구속이 됐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궤양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사실은 파면이 됐던 날도 저희가 기자들 폭행된 사실을 전해 듣고 서울시경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담을 요청한 다음에 적극적인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찰에. 예, 그래서 경찰이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최근 들어서 스크럼도 짜주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좀 보호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다시 촉발이 돼서 궤양될 수 있거든요. 4월 1일 날 또 집회들이 예고가 된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좀 예의주시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도 다시 한번 보호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윤석빈 전국 언론노동조합 특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이게 같은 세력이라고. TV조선까지. 예. MBC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건 아닌데 어쨌든 MBC 카메라를 제외하고는 무차별로 공격하고 있다. 그렇죠. 어허. 저희들이 볼 때는 친박 집회를 주도하는 이들이나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언론 노조가 언론사를 장악하고 가짜뉴스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좀 타겟이 되는 것 같고요. 언론 노조가 타겟이 되니까 모든 기자들이 다 좌빨, 빨갱이 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또 실제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MBC를 제외한 모든 기자들이 다 좌빨이다. 예. 네. 그래서 그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서 결국 이렇게 된 거다. 인식 체계가 그렇다는 거죠. 예, 사례를 하나 들자면 지난 2월 13일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경영진의 노조 탄압 등 부당 노동 행위로 백종원 MBC 부사장을 고발하고 경영진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었거든요. 네. 근데 3일 뒤인 2월 16일 날 MBC는 뉴스를 통해서 예, 그렇죠. 무차별하게 이제 기자들을 폭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을만 보이기만 하면 뭐 구분하지 않고 때리고 뭐 커피를 끼얹기도 하고 그렇다면서요. 예, 어저께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 오전 7시 30분쯤에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 집 인근 골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친박 지지자가 신문사의 취재 기자를 향해서 먹다 남은 커피를 끼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한데요. 쓰레기를 던진다거나 욕을 좀 심하게 하고, 침을 뱉거나 이런 일들이 있고요. 얼굴에 침 뱉고. 오후, 맞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10분께는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문 앞에서 6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분이 방송사 기자를 등하고 엉덩이를 발로 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자하고는 어저께 직접 통화를 했었는데요. 예. 경찰은 스크럼을 짜고 보호를 해주고 있었는데도 갑자기 이를 뚫고 발기질을 해서 피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 기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기사화 잘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예. 그 이야기가 잘 등장은 안 하는데 사실은 거기 가는 분들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막 때리고 뜨거운 커피 붓고 뭐 침 뱉고 사다리 휘두르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욕이 뭐 단순히 멀리서 쓰레기, 기레기 가라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입에 담기 힘든 말들. 그렇죠. 눈앞에서 뭐 어떻게 해버린다고 아주 그냥 찢어서 어떻게 한다고 뭐 이런 식의. 예, 그런 식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기자들에게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된 거는 무슨 이유라고 보십니까? 어떤 이유라고?
이게 좀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우호적인 언론은 사실 지금은 MBC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MBC 기자들만 이런 폭력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보수 정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당합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엔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면서 친박 집회들 안 그래도 과격해서 사실 기자들도 많이 다치고 했잖아요. 예. 그런 뉴스가 계속 쏟아져 왔었죠. 예, 저희 취재 기자들도 맞아서요. 네. 상처가 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기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거기 예, 보이는 기자 다 때리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모든 기자들 그리고 뭐 주민들에게도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까 합니다. 미니로 그런 뉴스만 접했지. 친박 집회의 폭행들이 어떤 식으로 벌어지고 있는지 윤석빈 전국 언론노동조합 특임부위원장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목소리를 네, 안녕하세요. 상쾌하게 해주십시오. 네. 간간히 접하긴 했는데 네. 이 친박 집회에서 이제 이 폭행 사태로 언론인들이 곤욕을 치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공식 집계가 된 부분은 없는데요. 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헌재가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10일부터 예. 13일까지 4일 동안에만 안국동 일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인근에서 예. 12건 이상의 기자 집단 폭행이 있었습니다. 2박 3일 만에. 네네.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기사들이 나오던데 네네. 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시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네. 이 사건 중에는 취재 중이던 사진 기자 뒤에서 사다리로 머리를 내리치는 저도 봤습니다. 장면이 잡힌 사진이 있었죠. 굉장히 예. 심각한 폭행이던데. 네, 그랬었죠. 예. 또 카메라를 잡아당기거나 예. 뭐 10여 명의 지지자들이 둘러서서 욕과 발기질을 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좀 많았죠. 제가 들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넘어졌는데 밟아가지고 이대로 내가 죽겠다 싶어서 정말로 죽은 척 했다고 하는 기사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분은 저희 언론노조 네. 조합원은 아닌데 예. 저희도 그건 접수를 했거든요. 네, 조합원이 그런 아닌 경우도 케이스도. 좀 예.